진짜 100% 제 경험에 의존해서 전 에이전시를 추천해요. 교수님들한테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네. 에이전시에 가면 엄청 힘든데 엄청 빨리 성장할 수 있다. 보통의 친구들은 엄청 힘든 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엄청 힘드니까 나는 안 가. 근데 사실 엄청 힘든 게 맞긴 하거든요. 네. 진짜 힘들고 저도 매일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속옷나 제안서 쓰고 이러긴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빠른 시간에 엄청 많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 저처럼 이제 UI UX도 하지만 GUI로 시작해서 UI UX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또 퍼블리셔가 될 수도 있고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기획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선택지가 많아져서 저는 에이전시를 추천해요. 에이전시가 나올까 인하우스가 나올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선배님 말씀을 듣고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더 붙여서 말하자면 네. 인하우스를 갔다가는 다시 에이전시를 못 가요. 사실 에이전시가 크리에이티브한 걸 더 할 수 있거든요. 나 이번에 앱에 재밌는 캐릭터를 붙여서 서비스 재밌게 만들고 싶어 하면 에이전시에서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인하우스는 정해진 틀에서 우리 서비스에 대한 고유의 목적성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이번에는 포맷만 이렇게 바꿔볼 거야.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하우스에서는 품질 개선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세련되게 구조적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는데, 에이전시에서는 내 맘대로 멋대로 바꿔서 좀 창의적인 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창의적인 걸 먼저 경험하고 인하우스에 가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게 오랫동안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역시 유연성이 정말 많은 네. 거는 에이전시군요. 네. 내가 디자인이나 그래픽 예쁘게 만들어 요거에 집중하기보다는 UX를 조금 더 공부하셨으면 해요. 내가 사용자야.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앱에 들어왔어. 그럼 나는 무슨 행동을 먼저 할까? 이런 식으로의 접근을 해서 가설을 막 세워보고 네. 그 가설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봐요. 그래서 하나의 디자인에 너무 꽂혀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이 가설이 5개가 나왔으면 5개에 대한 시안을 뽑아보고 여러 사람 피드백을 들어보고 제일 괜찮은 가설, 나라면 이 앱을 이렇게 하면 사용할 거야, 이런 거를 좀 좁혀서 하나의 시안을 가지고 거기서 다듬기를 하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역시 실무자의 조는 넥스트 레벨보다 어나더 레벨이네요. 회사 취업 이야기를 하니까 면접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면접했었을 때 어떤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면접 꿀팁이 있을까요? 요즘에 UI UX 면접은 이렇게 스크린에 내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설명을 해요. 우와. 그래서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내 포트폴리오에 내 작품에 대한 근거. 요즘엔 배달 앱이 유행하니까 배달 앱을 리뉴얼해봤어. 이런 거는 약간 경쟁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배달 앱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좀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일으킨다는 거를 내가 캐치를 했고 그 부분을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내가 새롭게 적용을 시켜봤고 사용성을 이렇게 좋게 해봤어 라는 플로우가 자연스럽게 스토리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고, 어떤 통계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는가, 근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근거 있는 디자인, 뭐 예쁘다고 다 너 디자인 잘하는구나는 하지 않거든요. 사실상 인하우스에 가면은 예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용성 있게 잘 스토리를 풀어가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하우스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 구조적인 탄탄함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컨펌해 주실 때 너 이거 왜 초록색으로 했어? 라고 하셨을 때 네. 초록색이 좋아서요 이러면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당근마켓이면 주황색이 메인 컬러잖아요. 이런 목적성을 흐트리면 안 되거든요. 네, 어떤 앱에 접근을 하던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바꿀 거야. 올해 컬러 이거라서 바꿨어. 이런 맞아요. 접근은 사실 되게 워스트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앱을 내가 경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핸드폰에 앱 많이 까는 거 싫어. 이렇게 한다면 약간 어디로 갈지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오늘 이 앱을 깔아도 일주일 뒤에는 다른 UI로 리뉴얼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되게 빨리빨리 사람들이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요즘 기업들도 저도 그렇고 일주일 단위로 되게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UI를 많이 바꾸고 UX를 많이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에서 디자인할 때도 되게 다양한 앱들, 내가 금융에서 일한다고 해서 금융 앱만 접하지 않고
금융앱에 배달 앱에 UI를 적용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열린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레퍼런스도 되게 한정적인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그림만 볼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지금 구현되고 있는 앱에서 레퍼런스를 얻어서 다르게 바꿔서 적용시켜보는 연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UI UX 디자이너면 트렌드에 민감해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플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도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앱을 보는 것도 UI만 보면은 좀 머스트해요. 내가 사용자로서 어떤 루트로 진입을 했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뭘 먼저 터치를 해볼 것이며 내 정보 탭에 갔을 때 어떻게 구성이 돼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거를 내가 개선해봤다 이러면 되게 인사이트가 좋은 디자이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개선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만 알고 싶은 내용들인데 어떡하죠? 이거 카메라 다 끌까요? 네, 이제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준비만 하면 어느 회사를 가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경인여대 이제 광고 디자인과 3년을 졸업하고 경인여자대학교 학사학위 1년을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에이전시는 무난하게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하우스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학교 네임을 안 보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4년을 다녔다는 게 좀 프라이드가 되더라고요. 학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다음 걸 도전해 볼 수 있어. 이런 좀 역량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학사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요즘에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내가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리크루트 들어가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이 거기 대학 입력하는 칸에서 4년이 안 되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아요. 좋은 처우 받고 가고 싶다 하면 솔직히 4년제 아직도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주눅 들지 않으려면 학사를 하는 게 좋다. 나중에 하려면 힘들거든요. 학사 이래서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공통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디자이너 하면 포트폴리오죠. 네, 그렇죠. 포트폴리오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선배님께서 포트폴리오 작성하실 그 당시에 어떤 걸 가장 중요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할 때 컨셉이 중요하긴 해요. 지금도 3학년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포트폴리오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풀고 이런 작업을 저가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계실 텐데 그 컨셉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안에 내용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거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 내가 왜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어떻게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인터뷰했을 때 한 25명이면 25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다. 네.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느껴져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봤다. 그래서 UI를 이렇게 풀었고 플로우도 이렇게 다시 짜봤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내가 만드는 거지만 네. 실무진들이 봤을 때 얘가 어디에 꽂혀 있구나가 다 보이거든요. 아, 얘는 플로우가 탄탄한데 그래픽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다 보여요. 근데 회사마다 그래픽을 좀 더 잘하는 디자이너가 필요해. 이런 니즈가 있는 회사도 있을 거고 플로우를 잘 푸는 디자이너가 필요해. 이런 니즈가 있는 회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먼저 해보고 어디를 가고 싶다 이렇게 정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 자코리아나 사람인에 올라와 있는 JD를 보면 사실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줄 아는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중점적으로 만들거나 내용을 풀어가거나 그렇게 목적을 거꾸로 역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떡하죠? 저 오늘 또 집 가서 포트폴리오 수정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착착착 되면 3개월 안에도 만들 수 있어요. 직업이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힘들다, 이제 야근 많다,
좀비다, 돈 적게 번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디자이너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UI UX 디자이너는 돈 적게 번다까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픽 디자이너는 사실 성장성도 되게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20대에 빠릇빠릇한 유행에 민감한 디자이너였지만 30살에 가까워질수록 내 감이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남이 봤을 때는 넌 한물 갔어 이렇게 느껴질 정도여서 네. 사실은 이거는 계속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긴 해요. GUI 디자이너는. 근데 UI UX 디자이너는 사람들의 요즘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걸 사람들이 요즘에는 포커스 맞춰서 생각하는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생각만 잘하면 네. 내가 뒤처진다고 할 수도 없고 근거만 있으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봉급이 적거나 야근이 많다거나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 그런 것만 잘 하면은 정시 퇴근에 뭐 재택근무하면서 편하게 일하고 품질 개선 잘 하는 UI UX 디자이너 할 수 있거든요. 그치만 초년에는 이제 에이전시 가서 3년 동안은 빡세게 야근도 하고 주말에 출근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힘들더라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1년만 하고 관두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헤매거든요. 어느 회사를 가도 1년씩만 맴돌아요. 근데 이제 3년 딱 버티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니까 3년을 무조건 존버해라 하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선배님에게 디자인이란?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고객이랑 같이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신박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생소하고 네. 이용하는 고객들도 생소한 게 앞으로도 계속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도 고민을 하겠죠. 아, 내가 뭐 주식을 거래하는데 더 좋은 플랫폼 없나? 더 보기 쉬운 플랫폼 없나? 이렇게 찾아 헤매는 것처럼 회사들도 그런 니즈를 찾기 위해서 고객을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누가 먼저 파악을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고객이 원하는 만큼 우리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평행하는 입장이 아닐까. 저희처럼 일반 고객들이 이제 원하는 게 많아질수록 저희도 할 일이 많아진다. 그렇게 해서 계속 맞춰가는 거다. 어제의 고객이 오늘의 고객이랑 다를 수 있거든요. 어제는 이걸 원했다가 오늘은 다른 걸 원할 수 있고 이게 왜 이러냐고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니즈를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진짜 중요하지 않거든요. 고집을 부리는 순간 도태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디자이너가 사실 주축이 아니에요. 네, 디자이너는 그냥 예쁘게 포장하는 직업이거든요. UX 기획자가 구조를 탄탄하게 짜주면 거기에 옷을 같이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옷은 어때 하고 조금 더 코디를 해주거나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런 글들을 많이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3학년 때 교수님께서 포트폴리오 컴펌 해주시면서 이거 좀 이렇게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더 멋진데 왜 자꾸 수정하라고 하시는 거야 하면서 수정 안 했다가 이제 좀 학점이 조금 무서워져서 막 포기하고 이제 교수님이 원하시는 그 니즈대로 했다가 학사 포트폴리오를 다시 준비하면서 보니 교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교수님이랑 나 자체가 나는 회사고 교수님은 사용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많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수님의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어쨌든 컨셉도 내가 정하는 거고 어떤 뭐 만들거리에 대한 주제는 내가 찾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고 어떤 식으로 풀어서 이 사용자를 납득시킬 것이냐 그거를 좀 1대1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그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는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 아주 연습을 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누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학사 졸업하게 되면 이젠 없어요.
어쨌든 모조리 내 선택이고 이제 사회를 나가서 내가 했을 때 바로 비수가 날라와 꽂힐 수 있죠. 이제 바로 악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칼같이 그거 버려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사실은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잘 착하게 좋게 잘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사용자가 아닌가. 그렇게 접근을 하면 디자인하는데 회의감도 없을 것이고 내가 왜 이 사람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지 하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하고 자기 발전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이 되면 어딜 가도 얘가 사용자 입장에서 좀 생각할 줄은 아는 애구나. 어느 회사나 다 완벽한 디자이너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얘가 수용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는 목재인가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4년 동안 학교 다니는 게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요. 선배님 방금 말씀해주신 걸 듣고 좀 많은 생각이 교수님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흘려들은 적도 좀 많았었는데 그 교수님이 사용자이시고 이렇게 풀어가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선배님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너무 먼 길을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